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 되신 분들 있죠?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안타깝지만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자가 되신 분들께 좀 조언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차트로 준비를 해왔는데 이런 데일 것 같거든요. 아니면 이런 데, 그냥 이런 데를 A 타이밍이라고 해볼게요. 이 A에서 매수를 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순히 이거 과거 차트예요. 2019년 뭐 3월, 4월, 5월 요 사이에 들어가신 분들은 2020년 3월까지 약 1년 동안에 이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 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이 1년 동안에 요런 흐름에서 대다수의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좀보다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1년 동안에 무언가를 했었어야 됐냐, 뭐 이런 결과론적 이야기를 다 떠나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와 관리하는 투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비자발적이냐 자발적이냐 이 부분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비자발적과 자발적은 좀 정의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정의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저조차도 비자발적 자발적에서 어차피 이왕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 그래 난 이제부터 자발적 장기 투자를 할 거야 이러면서 막 종목 늘어지고 길어지는 거를 선호하거나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훈련된 저조차도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비자발적이진 않아요. 왜냐? 어차피 비자발적이란 걸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눈 감은 상태로 뒤통수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단어 하나하나의 정의보다는 뉘앙스 정도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자발적이다 자발적이다 이러한 정의를 내리는 건 사실상 의미는 없고요. 정작 중요한 건 장기 투자에서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존버냐 관리하는 존버냐, 그냥 방치된 존버와 관리하는 존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비자발적 자발적 뭐 이런 모든 부분을 떠나서 가장 큰 차이인 거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종목이 똥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똥이라 함은 물려서 깊게 하락을 해서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종목의 상태입니다. 저희 영상에서도 과거에 물린 종목 관리 이런 이야기 할 때 똥이란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런 종목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라고 보통 말하는 그런 분들이 종목을 방치하고 있다, 요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돼요.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셨는데, 여기서 첫 매수를 들어가고요. 이 4월쯤이잖아요. 3월 27일쯤에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이제 거의 한 달이에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막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막 4589를 할 수도 있고 막 물타기도 열심히 해요. 되게 열심히 합니다. 초반에 특히. 근데 이게 지금 요 전체 차트에서 보면은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기간 같지만, 한 달이면요 많은 분들이 되게 길게 느끼거든요. 뭔가를 되게 열심히 관리했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매수를 하고 막 물타기 하고 여기까지 물타기 계속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놔요. 돈이 없어서 놓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미 여기서 막 다 들어가서 몰빵이 돼 있어서 놓는 경우도 있고, 돈이 있더라도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불안해서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채로 방치가 되는 거죠. 이 차트에서 킬링 포인트는 이거죠. 왜냐면은 여기서 열심히 했는데 이때 전환, 그래 여기서부터 가즈아를 외치죠.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네, 남은 현금 다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 흐름 맞으면은 이때 그냥 전부 다 KO죠. 저 때 그냥 손절하거나 아니면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로 가는 건데, 네, 이 흐름 이후에는 이제 관리를 놓쳐. 이거 올라봤자 종목에 도움도 안 된다, 뭐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정작 물린 종목 관리할 때 이런 흐름이요 의외로 많이 나와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 타이밍부터 엇박자가 나면서 KO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 타이밍에 해야 될 거를 정박자의 행동을 해줬으면은 이 KO가 되지 않고 계속 관리가 됩니다. 이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때는 풀 매수가 아니라 매도였다, 그것만 딱 가지고 가주시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그대로 상승하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매도한다고 해서 이 상승분을 다 놓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다시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해줬어야 된다. 그게 결국에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와 관리하는 장기 투자자의 차이점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내가 고작 4,500원 부근에서 뭐 일부든 전부든 매도하려고 이 주식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10,000원은 보고 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안 파는 거고 당연히 이제 저때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래서 전량 매도는 안 하겠죠. 뭐 전량이든 일부든 절대 안 하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10,000원 이상을 본다 막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가면은 오늘 얘기가 뭐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올 거예요 아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도 자신이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를 첫 번째 인정 잘 안 하십니다. 굉장히 많은 명분과 합리성을 가지고 나는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은 내가 이 종목에 어떠한 행위를 해주고 있는데 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비자발적 장기 투자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행위는 비슷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종목을 관리할 때 실제로 기다림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전략적으로. 그럼 그것과의 차이는 뭔데? 라고 하게 되면은 기다림은 기다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빠진 게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해당 종목에 파동이 다시 오든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시점이 오든 뭐가 오든 간에 그때를 기다리는 것과 마이너스가 이렇게 깊은 마이너스 반토막 이상 난 종목이 본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달라요. 둘 다 기다리는 건 똑같은데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라고 하게 되면 확률이 다르죠. 확률이. 여기서 2,000원 간 종목이 5,000원을 가는 것과 2,000원에서 2,500원 이 박스를 만들어주는 것과 이 두 개의 확률은요 2,000원에서 2,500원을 만들 수 있는 박스 확률이 2,000원짜리가 5,000원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큽니다. 즉 2,000원에서 5,000원을 가고자 하는 걸 기다린다는 거는 굉장히 낮은 확률을 그냥 단순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다른 점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리를 한다는 게 뭘까요?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관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 주셔도 돼요. 이쪽에서 내가 샀어요.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샀는데 이 종목의 현재가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파동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여기서는 1번이 2번으로 흘러가는 동안에 여기서 우리는 마이너스 스코어를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2번에서는 플러스 스코어를 내면서 이 마이너스를 줄여 나가 주는 거예요. 이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플러스 스코어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심리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은 이때는 마이너스 10점, 마이너스 30점 이렇게 한 방에 크게 먹는데 여기서 플러스 내는 거는 뭐 2점, 2점 이런 식으로 조금밖에 안 되는 것 같으니 이걸로 언제 이걸 만회해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 근데 결국에는 이 조그만 잽들이 쌓여서 이 큰 스코어를 역전을 합니다. 왜냐? 파동은 어느 구간에서든지 간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확보한 잽들이 결국에는 이 종목의 대세 흐름 전환에서도 내가 버티고 이어가고 드리블할 수 있는 그런 이음새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이거 수직 상승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여기서부터는 이때라도 손절해야 돼, 이때라도 손절해야 돼, 이때라도 손절해야 돼 하면서 그냥 털어내기 바빠요. 결국에는 최종 스코어는 마이너스로 끝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정말 잘 버텨서 플러스 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이 매매가 잘한 거냐?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은 계좌에 똥천지입니다.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계좌가. 이렇게 매매한 분들은 진짜 마이너스 70% 80% 이런 것들도 막 많을걸요? 시간 지나면. 네, 계좌에 그런 것들을 잔뜩 품고 있어요.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매매를 안 하고 조그만 잽들을 컨트롤해서 큰 숫자를 역전할 줄 아는 사람들은 계좌 자체가 항상 이기는 계좌, 쌓여 올라갈 수 있는 계좌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관리하는 매매에서는 이런 숫자가 계좌에 하나도 없냐? 있겠죠. 매매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옵니다. 나오지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차이인 거죠. 그리고 그런 게 나올 때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한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핵심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게 나올 때 다른 걸로 해결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50%짜리는 마이너스 50%짜리고 다른 종목으로 좀 몇 번 먹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의 출발점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합니다. 심지어 저 옛날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 종목을 여기서 이렇게 막 관리를 하면요 여기서 어쨌든 손실을 확정을 시키면서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지 막. 그래서 이거를 이거대로 그냥 두고 이 똑같은 종목을 다른 B 계좌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그냥 일단 좀 두고 여기서 좀 플러스 보자라는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같은 종목으로 이제 마치 이거 방치하고 다른 매매하는 거랑 결국엔 똑같아지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손해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슷한 걸 한다고 해도 전혀 다른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이 이어지면 여기서 플러스를 또 여기 마이너스를 메우는데 사용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냥 별개로 보는 거예요. 그냥. 네, 그게 싫어서 한 거라서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과거에 버디님 질문이 생각났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셨었죠. 만약에 이럴 것 같으면 그럼 여기서 전량 손절하고 이 2번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단골 질문이잖아요. 이 생각에서 저는 사로잡혀 있었어요. 완전 이걸 벗어날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진짜로 그냥 제 진심을 담아서 답변을 드리면은 일단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살짝 버려두시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게 왜 더 효과적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절대 같은 숫자 값이 아니에요. 이유는 결국에는 수익이란 거는 비중 곱하기 수익률하고 연결되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수익률에 많이 현혹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컨트롤하는 비중도 중요한데, 비중을 잘 컨트롤한다는 말은 마이너스를 자신이 극복할 줄 알 때 그 덩어리를 살려가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 세력의 매매, 프로의 매매 굉장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비중 컨트롤이에요. 비중이 컨트롤이 돼야 그 다음에 수익률도 환경에 따라서 컨트롤이 되는 거지, 비중을 컨트롤할 줄 모르는데 마이너스 감내 못하는데 비중을 컨트롤한다? 못합니다. 자신의 체력 자체가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내가 딱 들어간 시점에 찍어서 맞춰서 수익만 낸다, 맛있는 것만 쏙쏙 뽑아 먹는다, 이걸 원한다, 이 말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나요. 즉 1번에서 2번을 가는데 1번에서 이 하락 흐름 딱 빠져나오고 2번에서 다시 시작하고, 이게 이론적으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라고 합리화시켜서 주장하게 되면은 반박의 여지는 없어요. 숫자상으로는 그게 커 보일 수 있다라는 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달라요. 매우 다른 거는 1번에서 손절한 종목을 2번에서 다시 한다? 다시 안 할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2번에서 이게 뭐가 매력적이라서 새로 들어갈 거예요. 1번 이런 매매를 했었던 사람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2번까지도 통으로 같이 스킵할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그 다음에 하락을 컨트롤하는 그 경험치가 계속해서 없을 거예요. 그 말은 높은 비중으로 드리블 하면서 컨트롤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질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장담하듯이 말할 수 있습니다. 산 증인인가요? 제가 산 증인이니까. 여기서 이거 잘라내서 밑에서 이거 하면 되지라고, 이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이 생각.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이거 지금 보시면서도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걸 빨리 벗어내야 됩니다. 이 생각은. 이거 되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빨리 잘라내서 여기서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그 뭔가 잘못된 욕심과 습관과 이런 게 모든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생각이에요. 지나고 나면 보입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 네. 저도 이 질문은 뇌리에 깊게 막혀있던 게, 이거 가지고 저희가 장시간 토론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맞아요. 저거 벗어내고 이거를 내가 이제 관리해 나간다. 뭐냐면 이게 관리할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일단 이거부터가 이렇게 되면은 가서 잘라낸다라는 거는 홀짝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딱 벗어내면은 여기서부터 뭔가를 관리해 나간다, 만들어간다. 한마디로 만들어간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어떤 장에서든 균형 맞춰가면서 스윙 만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 저도 몇 년 동안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고, 어니님이 이걸 10년 넘게 경험하고 계신 거고, 이렇게 앞서간 사람들이 알려드리는 거니까 정말 귀담아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비자발적 장기 투자. 아까 어니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어차피 모두가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 이게 되게 좀 신선했어요. 근데 비자발적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 있거나 뭐 좌절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 또 아닌 거거든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조건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인드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제가 오늘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던 게 그 이야기였는데, 많은 분들이 어니스트는 훈련됐고 다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즐기고 이런 것 당연히 한다, 자발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원하지는 않아요, 저도. 하지만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이 행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뭐 구체적인 얘기들은 저희 다른 영상들 보시면은 많이 참고하실 수 있을 거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이 있어요. 그 클럽은 그냥 공지를 보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영상도 몇 편으로 만들어서 어떤 건지 설명도 해드렸었고, 저희가 왜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 생각이 있으시면 나는 이거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 그래? 여기서 잘라내고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야? 그게 뭔가 좀 잘못된 거야? 나도 좀 바뀌어봐야지 라는 생각이 좀 드시면은 오셔서 직접 체험하면서 경험하고 바뀌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선배분들 많이 있으니까 또 참고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